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가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에 그 블럭이 거의 다 소진돼 가는데 길을 중간까지밖에 건너지 못하신 노인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빛의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 공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이동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꼽으셨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인식조사를 하게 됐고요.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표현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고령자, 노인, 노령자,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아, 그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다르죠.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통계청 들어요. 발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고령자이고요. 고령자. 반면에 이제 캠페인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 그렇죠? 네. 근데 또 책들을 보게 되면 노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령사회연구센터가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진 건 이제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식이 다른 거예요. 개인들도 다르고 기업들도 마인드가 없고 정부는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게 그 마치 저희가 그림을 짜놓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고령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후변화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령자, 노인, 시니어 이게 각각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게 아직 통일화된 용어는 아니에요. 해외도 보게 되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엘더리 피플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시니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시니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좀 더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양극화 22.3%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는 9.0%, 인구 감소가 6.2%, 그리고 저성장이 1.9%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한국인이 당면한 과제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60.5%가 나왔습니다. 60.5%요?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게 가장 그 문제다 혹은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는 이슈가 저출산 고령화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 저출산이라고 하면 보통 인구가 유지되는 그 출산율은 2.2명입니다. 합계 출산율 2.2명.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2명 이상을 낳아야만 그 인구가 유지된다는 건데 2.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출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3을 3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02년에 사실 인구가 한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진 것을 2016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2016년서부터는 2017년서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에 27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에 태어난 인구가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 하는 것을 수치로 보게 되면 1970년대에는 100만 명까지 태어났었거든요. 한 해에? 한 해에. 그러니까 지금 27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20대가 52.5% 그리고 30대는 41%가
결혼을 하더라도 음.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근데 저출산이 더 악화가 되면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는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시소의 양쪽에 올려져 있는 화두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번 조사하시면서 고령화 인식 지수라는 걸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해요. 네. 이게 고령화라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걸 지수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만든 그 고령화 인식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계로 보면 고령화 인식도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보면 시니어 비즈니스 투자 의지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테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면 고령화 대응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과 기업도 이 정부에 대한 고령화 대응 관련 니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고령화 인식 지수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단 말이죠. 네.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고령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를 돌파를 했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좀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 국가에 도달하는데 145년이 걸렸고요. 영국은 80년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 안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우리- 일본보다도 네. 8년이 더 빠르다고. 이게 너무 과속하는 것 같은데 예. 중간이 없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의 네. 역할로 보면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음. 답한 사람들이 61.6%가 네. 나왔고요.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23.1%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10.1%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그 기초 노령연금이나 노인 빈곤 문제 해소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2.9%,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가 24%, 네. 출산 인센티브 마련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10명에 6명 정도가 이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이제 다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이 정부가 뭔가를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부족한데 네.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인식 지수의 기업의 그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의지도 포함이 된다. 이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기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초저출산 문제를 손을 댔다가 한 9개월 만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를 보게 되면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예컨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시니어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 장치들, 네. 그리고 집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예를 사물 들면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거주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만든 그 집 안에서의 네.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밥 먹을 때는 이게 책상 높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면대에서도 더 높게 올라오지만 침대로 내려갈 때도 사실은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곳에 이 IT 기술 아니면 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이 아쉽습니다. 짧게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유망하다, 한번 투자하거나 사업 기회를 볼만하다 이렇게 꼽을 만한 쪽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뭐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사실은 금융과 그다음에 홈테크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융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성년 후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은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의 시스템을 만든 네. 것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DMM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DMM은 뭐냐면 데일리 머니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이프 뱅킹 포 시니어라고 해서 네. SBF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니어들이 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테크 쪽으로 오게 되면 수백 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치매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해외에서는 연골 치료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홈케어하고 홈테크에 보면 집에서 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네. 늙고 싶지 않다. 난 집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테크 지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 도시가 지금 화두이긴 한데요. 사실 고령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공원을 설계할 때 네. 원래 공원이 노인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까지 동원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좀 빠르게 마인드를 찾고 길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큰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이동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